이사 갈 때 전세금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다면 내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줄 수 있다는 집주인, 어떻게 대응하고 대비해야 할까요? 문의루TV 시작! 안녕하세요. 훈이루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보증금 안 주는 집주인, 제가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꽤 초반에 이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더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사를 가실 계획이시라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는 계약 종료, 즉 이사를 가겠다는 통보를 해두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통보를 하셔야 하고, 이는 가능하다면 기록이 남는 문서나 내용 증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문자와 같이 다툼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꼭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신 뒤에 문제없이 보증금이 들어오겠지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집주인한테 이삿날 보증금 반환에 어떠한 문제가 없는지, 변수가 없는지 반복적으로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가 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증금으로 맡겨놓은 돈을 반환받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요즘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체크를 해야만 리스크가 확연히 줄어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당연히 계약 종료, 즉 이사하면 보증금은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든지 말든지 그것은 임차인과 무관한 것이죠. 그래서 아니 돈이 없는데 어쩌라는 거냐, 새로운 세입자가 와야만 돈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은 임대인 사정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원만하게 돈을 받아 나가기 위해서 세입자를 구하는 것에는 협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즉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방문해서 구경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협조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돈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임대차 계약은 연장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는 날까지 계약이 연장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반환받기 전까지는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고, 반환받으면 그 즉시 종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계약이 2년 연장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그대로 계약은 종료하는 것이고 임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신다면 당장 이사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때까지는 문제없이 해당 집에서 거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월세는 내가 그대로 내야 되는지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만약 내가 임차 목적물, 그 집을 사용하고 수익, 즉 거주하고 있다면 월세는 내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공짜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다만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뿐 나는 그 집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다만 일부 집만 내가 두고 이사했다면 전혀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임차 목적물을 실질적으로 내가 사용 수익을 해야만 월세를 내는 것이고, 그 집을 사용하고 있지도 않다면 월세는 내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관리비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증금을 받아야만 내가 이사를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집을 계약하는 것은 신중히 결정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새로운 집을 계약했다라는 것은 그 계약에 일단 구속이 되는 것이죠. 즉 분명히 계약금을 입금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제때 들어오지 못해서 나머지 중도금, 잔금 등을 치르지 못한다면 그 계약 자체를 쉽게 표현하면 날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 계약금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집 계약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임대인과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새로운 집을 계약했다면 즉시 집주인한테 일단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을 계약했다면 즉시 집주인한테 내가 새로운 집을 지금 계약한 상황이고 너가 보증금을 제때 주지 못한다면 내가 새로운 집의 중도금, 잔금 등을 치르지 못해서 결국 계약금을 날릴 수 있다. 그러니까 주의해라 라고 꼭 명확히 알리셔야 합니다. 이것은 가능하다면 내용 증명같이 증거로 남길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주인한테 알리고 그런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계약금을 날린 경우에는 나중에 집주인이 이를 알고서도 보증금을 주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알리지도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알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소송이 또 복잡해지겠죠.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집주인이 넉넉한 돈이 없다면 내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아야만 내가 이사갈 수 있다면 새로운 집에 계약하는 것은 신중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금이 제때 나올 수 있는지를 집주인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대비하고 그에 따라서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증금을 안 주더라도 일단 내가 이사를 가야 하고 갈 수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짐을 모두 빼거나 전입신고를 옮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을 꼭 신청하시고 이것이 등기가 되면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꼭 해고 나가야 하는구나 라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여러 가지 보호를 누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후에도 만약에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 이렇다면은 정석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집주인 상대로 제기하시고 판결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판결문을 통해서 내가 살던 집을 경매로 넘겨야겠죠. 그 절차를 진행해서 돈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지연손해금이나 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집주인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세제도라는 특성상 대부분의 집주인이 전세금에 해당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채권자인 내가 오히려 을이 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응하시고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